저는 두 번째 발표인 법적 요건과 사회적 요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목사님께서도 잘 정리해 주셨듯이 이 세이프 처치의 문제는 개인의 윤리를 제고하자라는 취지보다는 조직으로서 또는 기관으로서 교회가 어떤 거버넌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법적 요건은 단순히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리더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개인의 윤리성 제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요약해드릴 예정인데 최근에 그 빅토리아주의 아동보호법제라는 그 항목들은 교회라는 기관이, 그러니까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지, 이런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이프 처치에 관한 법적 요건이란 교회의 거버넌스 모델과 관리 모델이죠. 거버넌스 모델과 기관으로서의 책임의 문제를 다루는데 더욱 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법적 조건들을 요즘 우수한 AI 기능을 사용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화살표 부분은 이제 그 법제가 들어있는 실제 다큐멘터리의 내용인데 저도 직접 보진 않았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크게 보아서는 교사나 교회 리더들이나 교회 모든 성인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임무, 의무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상황들인데 failure to disclose.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음을 내가 알고도 그걸 disclose, 드러내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이와 상담을 하다가 그 아이가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교회에서 학대받거나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이랬을 때 그걸 알았을 때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이때의 이 의무를 지는 대상은 모든 18세 이상의 어른들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학생과 학생 간, 아동과 아동 간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또 어른과 어른 간의 문제도 법적 요건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18세 이상의 어른이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 failure to disclose에는 그래서 가장 넓은 범위에 해당 그 대상들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얘기하면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래서 또 청년부는 이제 저희는 교육부의 대상이긴 하지만 청년부는 이 법적 요건에서는 어른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광범위한 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failure to protect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위험을 알고도 그걸 막지 않으면 또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을 알고 막는 것은 개인이 청소하다가 뭐 미끄러질까봐 미끄럼 방지 판넬을 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기관 내에서, 조직 내에서 책임이 있는 조직이나 사람이 그 교회나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위험 요소를 알고도 막지 않았다라고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책임자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교회로 보면 담임 목사님 포함한 목회자들, 장로님들, 또 이들로 구성된 당회가 우선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의 사례로 보면 목양위원회 또는 기관장 회의, 부서장 회의도 교회 운영의 책임 문제를 공동으로 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mandatory 리포팅의 문제입니다. mandatory 리포팅은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되면 그 문제를 신고해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인데,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나 모두 같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그런 부담입니다.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는 매우 성스러운 의식이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은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지만, 법적 요건에 있어서는 고해성사로 들은 내용도 예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전도사 등 종교 지도자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 당회 구성원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보아서, 그러니까 failure to disclose, failure to protect, 그리고 mandatory reporting이 법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요구사항을 규정해 놓은 스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스킴을 종류가 좀 많던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RCS라고 해서 Reportable Conduct Scheme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신고 대상, 리포터블이 되는 거죠. 행위, conduct 제도, 스킴 이렇게 보았습니다. 신고 대상 행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동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이 Reportable Conduct Scheme의 대상이 되고요. 앞서 보았듯이 교회 포함 목회자, 직원, 봉사자들 모두 이 Reportable Conduct Scheme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3영업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는 교회가 또는 조직이 책임을 지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그 조사된 내용을 30일 이내에 진행사항을 아동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에 다시 한번 최종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런 보고 체계를 강제하는 것이 Reportable Conduct Scheme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Reportable Conduct Scheme하고 RCS하고 나란히 가는 것이 Working with Children, 나란히 보는 것이 아동 안전 기준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항목은 Working with Children 책인데, 이것은 교사가 되거나 아동과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성인들은 사전에 Working with Children 책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종료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앞에 이제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이것이 호주 장로교회의 행동 강령과 정책을 저희가 그대로 번역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의 최종 아웃풋은 이런 정책과 행동 강령을 우리 교회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우리가 모두가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정책과 행동 강령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오늘 포럼의 최종 아웃풋이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이런 법적 요건들을 염두에 두고 이따가 본인 토의 때 책자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과 행동 강령들을 한번 리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코멘트 드릴 것은, 첫 번째 항목 보면 이제 모든 성인이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이런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 그 행위들은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것으로 국한이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가진 자료에 본 호주 장로교회의 정책과 행동 강령은 18세 이상의 성인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앞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회의 법적 강제 때문에만 안전한 교회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전한 문화 또는 관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찬반으로 본다면,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세이프 처치를 교육 포럼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아동 청소년의 안전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성인들 간의 관계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면
조금 그 세이프 처치 관점에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에 대한 집중력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댓글 카드에 찬성하시는지 또는 반대하시는지 또는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드백 내용들을 카드에 작성을 하셔서 해시태그를 그대로 좋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관계도 우리는 세이프 처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동의하시면 keep라고 해시태그 다시면 되고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적힌 내용 말고도 이런 항목들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댓글 카드에 인덱스 카드에 add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작성하시면 되고 우리는 오늘 그 아동 청소년의 안전에 집중하고 싶다. 그리고 성인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결혼관이라든지 또는 가정사역 쪽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change라고 해시태그를 달아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재 22페이지를 보시면 추가되어 있는 또 다른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루밍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그루밍이 이따가 부님토이 전에 잠깐 볼 텐데 그루밍이 나와 있고 또 섹스팅이라고 하는 이것은 섹스라는 단어와 텍스팅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그래서 전화, 문자를 통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섹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루밍이나 섹스팅은 꼭 아동 청소년 보호에 국한해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에 관련된 것이라서 오늘 정리한 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신고 대상 행위 제도, 리포터블 컨덕트 스킴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나란히 가는 것이 아동 안전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동 안전 기준은 Child Safe Standard인데 이것은 이 아동 안전 기준을 관리하는 기구가 앞서 말씀드린 아동 청소년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는 RCS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과 조직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것을 다루고 조사하고 리포트하느냐를 다룬다면 아동 안전 기준은 어떻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느냐에 더 포커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보았을 때 오늘 포럼의 취지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다뤘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세이프 처치 간사를 선임을 했는데요. 그래서 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신고 대상 행위 제도 기준에 맞추어서 새순교회는 어떻게 조사하고 진행을 하고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는 세이프 처치 간사를 중심으로 리더십 팀에서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교재 50페이지 부록 A에도 이 신고 대상 행위 제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나눠드린 그 4페이지짜리 그러니까 4페이지짜리 플라이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아동 안전 기준과 신고 대상 행위 제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아동 안전 기준과 신고 대상 행위 제도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 규정입니다. 2012년 빅토리아주 의회는 종교기관 및 기타 비정부 기관에서 아동 학대 의혹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그 조사 리포트 제목이 Betrayal of Trust예요. 믿었는데 속았다. 믿었는데 당했다. 이런 조사 보고서 내용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의 배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가 2013년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다양한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아동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동 학대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아동 안전 기준으로 또 신고 대상 행위 제도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두 가지를 권고사항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안전 기준과 신고 대상 행위 제도는 기관에 서로 다른 책임을 부여하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예방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투명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을 위해서는 둘 중에 아동안전 표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안전 표준은 특히 11개의 아동안전 기준, 표준,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준이 중요한 항목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호주가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주민 아동 문화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고, 두 번째 기준은 리더십, 거버넌스,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11개 중에 조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표준은 두 번째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아동의 권리와 참여의 보장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부분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코멘트를 드리면,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결정에 참여하며 인간이 존중받도록 함. 근데 얼핏 들 수 있는 의문은 이게 왜 안전과 관련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아동 청소년이 자기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도록 해주는 게 왜 안전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런 규정들, 빅토리아주의 이제 법률들을 보면 안전에 대한 규정들은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이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동 청소년이 어떤 조직에서 내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 일을 내가 알 수도 없고 누군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야만 돼. 그러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나의 미래가 불분명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는 데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안정감을 제고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취지로 저는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네 번째 이제 그 표준은 가정과 공동체의 참여의 촉진이고요. 다섯 번째는 다양성과 형평성의 존중. 여기서 다양성은 우리는 이제 모두 한국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지 않은데, 멀티컬처럴 환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표준은 적합한 인력 선발 및 지원이 또 세이프처치의 중요한 꼬투리입니다. 우리 교회로 보았을 때는 물론 매우 잘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엄격한 교사 선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표준은 아동 중심의 신고 고충 처리 절차입니다. 기준 여덟 번째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고요. 지금 저 특별히 교육부에서 더 신경 써야 할 얘기로 생각이 되고요. 기준 9는 온오프라인 환경 조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 10은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준 11은 정책과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표준 스탠다드 2에 대해서 우리 아동청소년위원회 엠마님을 모시고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 및 청소년위원회의 엠마입니다. 두 번째 아동안전표준은 아동안전과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조직의 리더십, 거버넌스 및 문화에 내재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룹니다. 두 번째 표준은 조직의 아동안전 시스템의 기초를 이룹니다. 아동에게 안전한 조직이 되려면 아동 안전을 지지하는 리더, 아동 안전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체계와 정책, 그리고 조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문화가 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표준을 준수하려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최소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 요구사항 2001. 아동의 안전에 대한 약속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은 단체 생활에 있어서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를 맡길 때 항상 안전할 것을 기대하고 자녀를 맡깁니다.
아동 안전에 대한 약속을 공개한다는 말은 아동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어떠한 아동 학대나 위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개적인 약속의 내용은 해당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가장 잘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내용을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채널에 게시하거나 구인 광고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는 입구에 비치하거나 뉴스레터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최소 요구사항 2002 아동 안전의 문화는 해당 조직의 모든 수준에 있어서 지지받아야 하고 그것을 모델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 안전 문화를 갖추려면 리더, 직원, 자원봉사자, 회원, 그리고 아동의 일상적인 사고와 행동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하 모든 수준에 있어서 아동 안전의 문화를 지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리더는 아동 안전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들이 약속한 바를 스스로도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사결정에 있어서나 조직의 자원을 할당할 때에도 아동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등 리더가 직접 아동 안전 문화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동 학대의 예방은 비단 아동 안전 담당자나 리더십 팀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의 모든 성인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해당 조직의 모든 사람들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저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보면 그것을 막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 안전과 관련하여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개방적인 문화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주제와 결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일을 보았을 때 알아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해당 조직 내에서 누구든지 안전 문제나 사건을 접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보고하여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문화를 촉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 요구사항 2.3 거버넌스 체계는 모든 수준에서 아동 안전 및 복지 정책의 구현을 용이하게 합니다. 아동 안전 및 복지 정책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방법과 이를 위해 취할 조치를 설명합니다. 이는 직원, 자원봉사자, 조직 커뮤니티에 대한 아동 안전 관행에 대한 조직의 기대를 설정합니다. 아동 안전 및 복지 정책을 개발할 때 직원과 자원봉사자, 아동, 가족,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면 의미 있고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소 요구사항 2.4 행동 강령은 직원과 자원봉사자에게 기대되는 행동 기준과 책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기대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절치 못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숙지하도록 하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유리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행동 강령에는 아동과 관련된 수용 가능한 행동과 수용 불가능한 행동이 나열되어야 합니다. 행동 강령은 쉬운 말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되는 사례들은 해당 조직에서 유의미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이는 아동과 가족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직원, 자원봉사자, 아동 및 그들의 가족이 부적절한 행동을 식별하고 보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행동 강령은 해당 조직이 제공하는 활동과 서비스 및 노출될 수 있는 위험들에 잘 맞춰진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클럽의 행동 강령은 종교기관의 행동 강령과는 다를 것이며 장애 지원 서비스의 행동 강령과도 다를 것입니다. 리더는 행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직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잘 주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소 요구 사항 5.5 위험 관리 전략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위험을 예방, 식별 및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동 학대와 위해의 위험 관리는 조직의 리더십, 거버넌스 및 문화의 일부여야 합니다. 조직의 고위 리더는 위험 관리 계획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조직의 거버넌스 체계는 이러한 리더가 아동 학대와 해이 위험에 대한 위험 평가 및 관리가 적절히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위험 관리는 표준 9를 다룰 때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최소 요구 사항 2.6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정보 공유 및 기록 보관에 대한 의무를 이해합니다. 정보 공유는 아동 안전 관리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공유되어야 할 때 공유되지 않으면 아동에 대한 위험이 발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그들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조직 내 주요 인물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경찰, 아동보호, 아동 및 청소년위원회, 그리고 아동보호를 위해 일하는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아동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기록을 작성, 보관 및 저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기된 모든 불만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이 작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기록은 조직이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며 잠재적인 형사조사 및 법원 조치를 지원합니다. 네, 지금 본 내용을 보면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아동의 안전에 관한 약속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과 행동 강령을 홈페이지나 또는 유인물로 게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모든 조직에서 다 아동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지지해야 한다. 세 번째가 정책이 있어야 한다이고요. 네 번째가 코드 오브 컨덕, 행동 강령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희가 정책과 행동 강령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기록의 관리 및 보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여섯 번째 항목에 대해서만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면 사건의 기록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발생 시점에서 최대한 가까운 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목양과 행정의 측면에서 다 필요한데요.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에게 또한 이 기록은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 측면에서도 실제 그 일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팩트가 확인되지 않고서는 소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비단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도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원만한 해결이 되었을 때 그러면 기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원만히 해결됐다라고 하는 상황은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상황이 기록되고 원만히 해결됐다라는 상황이 기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 요건과 사회적 요구인데요. 저희가 이 세이프 처치를 다룰 때 담임 목사님 말씀 따라서 법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세이프 처치, 안전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 51페이지에 보시면 기본 신념을 다루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일에 헌신해야 하는지 헌신 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세이프 처치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사랑과 긍휼에서 또 타인에 대한 섬김에서 그리고 겸손함에 대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또 다음 페이지에 양육과 보호에 관련해서 또 존중에 관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실천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행위의 일관성과 실천에 관해서 정직성에 관해서 그리고 책임성 등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 교회가 단순히 선한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법적 준수는 출발점이고 신뢰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포용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부응해야 합니다. 안전한 교회는 하나님께 맡겨진 아이들과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동시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호주 사회의 일원인 우리 교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네, 제 토픽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 토픽 김용범 목사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